자, 여러분. 경매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책을 딱 펼쳤는데, 말소기준 권리, 대항력, 배당, 이런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오늘 제가 그 두 통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경매 기초 용어와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복잡한 거 다 덮어두고 오늘 저랑 딱 이 표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권리 분석은 거의 끝입니다. 자, 5분만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용어 화면 하단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거를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기준으로 이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들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사라집니다. 낙찰자가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이 집의 말소 기준일은 2022년도 12월 1일이네요. 그리고 표에 홍길동 씨가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 있죠. 자, 이때 확인해야 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홍길동 씨를 내가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화면 하단 설명에 있듯이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나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못 나가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방패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점유가 생깁니다. 자, 표 중간에 이 글씨를 보세요. 전입일자 그리고 대항력 유무라고 되어 있죠. 전입일자가 핵심이에요. 홍길동 씨 전입일자가 언제죠? 2023년도 1월 15일입니다. 아까 말소 기준일이 언제죠? 2022년도 12월 1일이죠. 자, 홍길동 씨는 이 말소 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했죠. 그래서 표 오른쪽 여기 끝에 보시면 네모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대항력 여부 없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빨간 칸에 대항력 없음이면 안전하다. 대항력이 없다는 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보증금을 물어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이건 나이스한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 홍길동 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나머지 두 가지예요. 표 중간의 날짜를 다시 보세요. 자,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이 빨라서 대항력이 있는 거를 내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예, 배당 요구 종기일에 배당 신청을 했느냐. 자, 법원에 저도 돈 주세요 하고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배당 요구예요. 표를 보면 홍길동 씨는 지금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죠? 2023년도 3월 31일이죠. 네. 이 전에 배당 요구를 잘 마쳤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을 신청하게 되면은 낙찰자 100% 인수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을 신청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홍길동 씨는 법원에 줄 서가지고 자기 순서에 맞춰서 보증금을 받아갈게요 라는 거예요. 자,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아까 이 확정일자, 이때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서 낙찰 금액에서 배당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확정일자는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앞순서가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맨 꼴등이 되겠죠? 자, 앞에서 다른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다 받아가면 내가 맨 나중에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확정일자가 배당 순서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용어 배운 거. 자, 말소 기준 권리, 자, 대항력, 배당, 확정일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임차인 정보 옆에 있는 자, 빨간색 네모칸에 대항력 없음 이 글자가 보이면 아, 내가 들어가도 안전한 물건이구나 하고 물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면 뭐가 말소 기준 권리인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자, 등기부 등본에 있는 수많은 권리 중에서 가장 날짜가 빠른 녀석이 지우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우개 날짜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늦게 온 애들은 싹 다 지워버립니다.
자, 하나씩 쉽게 살펴볼게요. 자, 7가지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건물 등기에 예를 들어 이 7가지 말소 기준 권리가 다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7가지가. 자, 그러면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까요? 날짜가 제일 빠른 거.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만약에 네 번째 있는 압류가 날짜가 제일 빠르면은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당이 날짜가 제일 빠르면 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이제 가장 흔한 애들부터 보죠. 근저당과 저당입니다. 둘 다 비슷해요. 집주인이 뭐 은행이나 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리면서 내가 돈 못 갚으면 이 집으로 대신할게 하고 집에다가 찜을 해놓은 겁니다. 등기부에 이게 보이면 아, 이 집 담보로 돈을 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지우개 후보죠. 비슷한 걸로 이제 담보 가등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아예 이 집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하고 미리 예약을 걸어둔 겁니다. 자, 다음은 압류와 가압류입니다. 이거는 집주인이 뭐 세금을 안 냈거나 다른 사람 돈을 뭐 떼먹었거나 이랬을 때 채권자들이 이 집을 마음대로 못 팔아 하고 법원을 통해 딱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라는 거 긴 단어가 보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법원이 이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도장입니다. 경매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자, 마지막으로 전세권 등기입니다. 얘는 좀 특이합니다. 원래 전세권은 세입자가 나 이 집에 살 권리가 있어 하고 등기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우개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 지우개로 돌변하는 경우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나 그냥 이 집 경매로 넘겨버릴래 하고 직접 경매를 신청을 했거나, 둘째는 다른 사람이 경매를 넣었을 때 저도 보증금 배당받고 나갈래요 하고 배당 요구를 했을 때입니다. 자, 이 2경우에는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내 권리도 지어주세요 라는 뜻이 돼서 지우개 자격을 얻습니다. 자, 전세권 등기는 날짜가 아무리 빨라도 만약에 세입자가 돈 달라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지우개가 못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나요? 그 뒤에 오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애들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전세권은 등기 순서가 아니라 전세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도 하고 인수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은 날짜가 가장 빨라도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 순서를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영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제일 먼저 가져가는 돈이죠. 자, 경매를 하려면 감정평가사 불러서 집값 감정도 해야 되고 법원 직원들 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진행비를 나라가 가장 먼저 챙겨갑니다. 자, 이거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1순위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법은 냉정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작은 영세한 세입자들, 자,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다 날리면은 당장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법이 정합니다. 자, 이 사람들 먹고 살 돈은 좀 챙겨주자. 이 세입자들이 언제 전입했는지 순서도 따지지 않고 다른 은행들 다 제치고 가장 먼저 보증금 중 일부를 떼어줍니다. 이거를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순위 당해세.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주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망해서 낸 세금 말고 바로 그 경매 넘어간 집 자체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 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죠. 국가는 이 집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니까 내가 이 집 판 돈에서 내가 먼저 가져갈게 하고 2순위로 끼어듭니다. 이거를 당해세라고 해요. 그 다음 3순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과 세입자가 여기서 만납니다.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누가 더 빨리 도장을 받았느냐, 은행이 근저당 설정한 날짜와 세입자가 주민센터 가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짜를 비교합니다. 하루라도 빠른 쪽이 먼저 돈을 다 가져갑니다. 만약에 은행이 빨랐다면 은행이 대출금을 다 회수하고 남은 돈을 세입자가 가져가고, 세입자가 빨랐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받고 남은 돈을 은행이 가져갑니다.
자, 우리가 경매 공부할 때 날짜 따지는 이유가 바로 이 3순위에서 누가 이기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4순위는 일반적인 세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담보 없이 그냥 돈 빌려준 일반 채권자들이 남은 돈을 나눠 갔습니다. 여기까지 돈이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배당 순서를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우리가 초보 때는 내가 권리 분석을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경매 물건을 매일 하루 10분씩 또는 30분씩 검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들이 눈에 익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매물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게요.